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효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강했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4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2달 만에 이제 70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전기, 전자 업종들을 중점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29%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151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외국인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상승하면서 7만 원대 회복했는데요. 오늘 1%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만 1,4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2%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오늘 1%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제 어닝 쇼크 기록했습니다만 그래도 마감할 때는 0.7% 정도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2만 8천 원 선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0.6% 상승했습니다. 오늘 그대로 빠집니다. 0.7% 빠지면서 39만 8,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셀트리온 삼형제들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됐습니다. 어제 4% 넘게 상승을 했고 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시 순매수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20만 9천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빠집니다. 0.68% 빠지면서 어제와 오늘 이 하락세 이어간다면 1% 넘는 하락세입니다. 36만 5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물산 현재 0.4% 하락하면서 11만 7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6만 8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이버 어제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 2%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13만 원 선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12만 7천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21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신한지주 어제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순매수세 유입이 되기로 했는데 오늘 3% 넘게 하락하면서 4만 6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KB금융 어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0.2%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4만 6천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위부터 20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어제 SK부터 LG생활건강까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삼성생명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 넘는 하락세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SDS 어제 2%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0.47% 상승한 21만 4,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어제 코스닥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0.37%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707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0.29%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7만 원 선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7만 2,8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5만 7,8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메디톡스 오늘 1% 넘는 회복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2만 8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HLB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만 1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2% 가깝게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오롱티슈진 0.39%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만 8,7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쌍용 양회가 눈에 보이는데요. 최근에 그 수급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과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시멘트 판매 가격 정상화가 됐고 원가 절감 효과로 인해서 안정적인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 창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주가 수준에서도 6%의 배당 수익률까지 기대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연간 투자 매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시멘트 판매 가격 정상화가 톤당 6만 원대 중반에서 7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하량 회복에 따라서 매출액 증가가 또한 예상되고 있고요. 지난 9월 완공된 폐열 처리 설비 효과 등이 더해지면서 2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결 매출액은 1조 5,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520억 원대, 지배주주 순이익은 1,700억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 공급 감소 기조가 있기 때문에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시멘트 판매 가격이 정상화되었고 이것이 결국 올해 연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외형 유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외형 증가폭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단의 증가폭이 더 클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투자가 완료된 ESS와 폐열 발전 설비의 원가 절감 효과가 연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수익성 개선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일반 시멘트 업종과 달리 말씀드렸던 ESS와 폐열 발전 설비 같은 다른 독특한 사업 구조를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구조도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매수가 어떤 전략은 현재가부터 6,400원 정도의 눌림목 구간의 매수와 목표가는 7,500원, 선절가는 6,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로 쌍용 양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부사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24일에 주셨던 KCC 수익률 2.22% 가져가고 있고요. 1월 18일에 주셨던 롯데 관광개발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6.73%인데요. 어제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6.73%입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3.57%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이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덕전자 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월 11일에 주셨던 이노션 1%, 그리고 파트론도 7.67%의 수익률 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에 주셨던 SKC 코오롱PI 8.91%의 수익률 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한샘 1.1%, 그리고 GKL은 2.82%,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HCT 4.51%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1월 16일에 주셨던 인상가 3.32%, 그리고 게임빌은 4%, 화나는 12%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에 주셨던 인탑스는요,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약 2주 만에 21%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동기 부사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대한해운 올라와 있고요. 12월 14일에 추천해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수익률 13%입니다. 그리고 4위로는 두올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23일에 주셨고 수익률 15%고요. 3위는 벌써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오리온홀딩스로 11월 16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상사가 2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30일에 추천해 주셨고 1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동방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3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조금 내려오면서 수익률이 20%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훈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인탑스 올라와 있고요.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2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HFR 22.92%, 3위에는 쌍용양회 37%, 2위에는 SBI 핀테크 솔루션즈 64%, 1위에는 동양피스톤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했고요. 수익률이 92%입니다. 네,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체 탑8 수익률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1월 18일에 추천해주신 롯데 관광개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6.73%입니다. 어제 좀 큰 폭의 상승세 보였거든요. 네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터 카지노 사업으로서 올해부터는 창립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제주공항에서 약 5분 거리에 교통여지에 위치하고 있죠. 사실 부분은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완공 예정인데 이 리조트 자체는 지상 38층, 약 높이가 169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거의 뭐 외장과 인테리어도 거의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제주 최고층인 롯데시티호텔 89m보다도 2배가량 높고요. 연면적이 무려 10만 평, 제주도에서 최대 규모고요. 여의도의 63빌딩보다도 약 2배 정도 넓은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 리조트는 제주의 명동인 노영 오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주국제공원과 3km, 신라 롯데 면선장과 약 500m에서 600m 거리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사실은 이 리조트는 중국의 녹지그룹이 소유한 지분 41%를 850실 호텔 레지던스로 개발이 됐고요. 아마 개별 분양받은 사람은 약 20년간의 임대권을 넘겨받아서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뭐 주가가 장중에 10% 올랐다가 다시 밀렸는데요. 지금 아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곳 제주도의 이제 아이콘이 될 이런 곳 롯데 관광에 아마 복합 리조트가 될 거고요. 또한 이제 카지노의 경우에도 보면 영업장 면적이 약 한 3,000평 되고요. 게임 테이블 170개, 슬롯머신 300대를 보유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완공이 하반기에 예정인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창립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주가도 어제 잠시 올랐다 좀 조정이지만 일단 눌림의 구간으로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해도 되고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팀장님께서요. 12월 10일에 동양피스톤 추천해 주셨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92%입니다. 2차 목표가 6,000원 가볍게 넘어섰는데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피스톤은 이제 국내 1위, 글로벌 4위의 이제 내연기관인 피스톤 제조업체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이제 수주 잔고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수주차 섹터가 가장 좀 뜨거웠었는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부품들도 이제 죄다 바뀔 거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순환매 장애라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시총이 좀 낮은 이런 자동차 부품 섹터, 이런 자동차 부품주가 앞으로 어느 정도 시장의 상승 주도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이제 9,000원 정도 선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3차 목표가를 이제 9,000원으로 좀 지정을 해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어제 좀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오늘 분위기는 어떨까요? 아마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에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계속 매기가 몰렸기 때문에 이러한 매기가 좀 줄어들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상승 장세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우리 설날 연휴가 되겠죠. 아마 보통 설날 연휴 전에는 좀 매도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상승을 한다면 다음 주에 아마 우리 하락 조정을 예상하면서 일단 물량을 조금 줄이는 이런 전략으로 갔으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은 좀 사보는 장이 될까요? 오늘이요? 네. 오늘은 이제 금요일 또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오늘 사는 것보다는 일단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조금 물량을 더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우 팀장님은 오늘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의 테마가 연일 좀 강세고 이제 테마 고점 매매 아니면 크게 사실 볼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제 과감하게 좀 많이 올랐어도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최근 이제 수소차 테마가 강세였듯이 이제 고점에 있는 배 이상 오른 테마주 매매는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 다만 며칠간 상승해온 것에 대한 피로감과 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긴장할 필요가 있으실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또 단기적인 현상과 우려에 그칠 가능성이 좀 더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종목 장세는 아마 2월에도 계속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제 뭐 조정기의 두려움을 떨치고 이제 핵심 섹터를 이제 좀 집중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시장의 흐름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에 조금 주목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 오늘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IT 업종 자체를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의 외수대가 워낙 몰려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종목들을 무시하고서는 일단은 우리가 장 자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어떤 매매 동향을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214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오늘 50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2달 만에 700선까지 탈환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이 IT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매수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4,000원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선에서 더욱더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는 바이오 종목들 개별 이슈들로 좀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1%의 강세로 출발하는데요. 삼성전자 2% 가깝게 상승합니다. 4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28% 상승하면서 900원 오른 7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1% 넘게 빠집니다. 어제 어닝쇼크 왔었죠. 13만 원 선 이탈하고 12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37% 하락한 4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여전히 6위권에 올라와 있는데요. 0.48%의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어제 셀트리온 계열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소폭 빠지면서요. 20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LG화학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1% 가깝게 빠지면서 36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보합권이고요. 삼성물산 1%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0.7% 하락하면서 27만 원 선 이탈하고 26만 9천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0.1%의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2147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70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 대부분 빠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 이어가고 있고요. 6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CJ ENM은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20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캠텍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합니다. 1.58% 추가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5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1.5% 상승하면서 52만 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0.5% 빠집니다. 펄어비스 오늘 0.6% 상승하면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치고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9만 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9위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57% 상승하면서 8만 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즈는 오늘 0.5%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3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오늘 끝난 미국 증시에서도 일단 항공주들이 무려 6% 이상 급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대한항공 종목을 보면 4분기에는 좀 부진했습니다. 대규모 일회성 비용으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3조 3,270억, 영업이익은 61% 감소한 일단 859억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작년도 임금 인상 소급 저격분 400억 원과 엔진 정비비 증가 300억 원 등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일단은 46%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본업 실적으로 보면은 공급 효율을 통해 운임이 기대 이상으로 상승하며 항공업종 내에서는 일단은 탑픽으로 일단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선 여객과 화물 운임이 각각 4%, 12% 상승하면서 전년도 추석 연휴 기저 부담과 유가 상승 영향을 만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좌석이 탑승률 향상이 운임 상승을 이끌고 있어서 1위 프리미엄 국적사로서의 경쟁력을 되찾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상각만큼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일단 항공업종 중에서도 우리가 종목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에도 10월 이후 유가가 급락하면서 올해 항공업종의 이익 턴어라는 기대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유 가격은 작년 1분기 평균보다 여전히 10% 이상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와 같은 대변수의 불확실성과 저비용 항공사 중심의 경쟁 심화 가능성이 감안할 때 일단은 크게 아마 수익을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유류비 부담이 줄면서 LCC들이 작년보다 더 공격적으로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으로 경쟁 심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분기 우리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일단은 부진한 요소가 이미 해소되었고 다만 올해는 이익 모멘텀에 주목할 시점을 보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은 공급 경쟁을 감소해다는 LCC보다 수익성 중심의 영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이 좀 더 부각되는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1위 국적사로서 프리미엄 및 장거리 경쟁력이 안정적인데 특히 델타 항공과의 조인트 벤처 효과에 따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노선의 탑승률을 비롯한 견조한 장거리 수요로 국제선 수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국제선 여객수가 늘면서 LCC 저가 항공사의 수요 이탈이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저가 항공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운임 보수로 국제선 여객 운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분기 부진에 따른 주가 조정은 올해 이익 모멘트에 대한 저점 매수 기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단 차트성으로도 일단 눌림목 구간으로 보이면서 우리가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물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전부 다 이제 대형주 위주로 가져왔는데 사실 이제 3월달 되면은 우리 상장 적경설 심사라든가 일단은 영업이 계속 적자가 나는 종목들이 상장 폐지 가능성이 계속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어떤 우리 중성주보다는 일단 대형주들이 이러한 그런 걸 어떤 우리가 두려움에서 일단은 벗어난 전략에서 제가 대형주 위주로 일단 오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아시다시피 4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하지만 온기 실적은 양호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7조 9,111억, 영업이익은 14.3% 감소한 2,427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28% 증가한 6,660억이 되는데요. 일단은 4분기에 실적이 좀 저조한 거는 건설 부분의 원가 상승, 그다음에 상사 부분의 일회성 손실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기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31조 1,556억,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5.3% 증가한 1조 1,030억으로서 드디어 영업이익의 1점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10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 있죠.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금융당국 간의 소송 문제는 진행 중에 있지만 이번 상장 유지 결정으로 바이오로직스 사태는 일단은 향후 삼성물산에 대한 어떤 가치에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을 보면 일단 건설 부분은 작년 동기 대비 28.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룹사 하이테크 매출 및 국내 프로젝트 수익성 개선으로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특히 주택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초고층 빌딩, 하이테크 시설, 도로, 철도, 항만, 발전, 플랜트, 주택 등 각 상품별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층 빌딩인 아랍에미레이트의 부르즈 칼리파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타워, 대만의 101 빌딩 등을 시공하였고 동남아 최고층 빌딩이 될 말레이시아 KL118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리딩 컴포넌트의 위상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량 부문에서도 세계 10대 사장기인 우리 인천대교를 건설을 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싱가포르, 홍콩 지하철부터 사우디 메트로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랜트는 이러한 설계, 엔지니어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외 다수의 가스 복합 화력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석탄 화력 확대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상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사는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해서 전년 해외 섬유사 비용 반영 기술과도 이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사는 우리 30년 현재 우리나라 수출 주도했을 때는 우리 엘리트들이 전부 선호하는 직장이 종합상사였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삼성물산, 현대그룹의 현대종합상사, LG그룹의 LG상사. 지금은 약 어떤 퇴색한 면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 베이비 세대는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일단 선호 업종 자체가 종합상사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전 세계 삼성물산은 45개국에 80개 해외 거점에 기반을 두고 트레이딩과 어거나이징 중심으로 각지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수출 누계액이 약 $4,503억 3억 불인데 일단 이 회사 삼성물산은 약 20.5억 불을 일단은 차지하면서 전체 수출액의 약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부분은 패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0.5% 증가는 나오는데 동절기 성수기 진입 및 상품 효율화로 일단 이익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 소재 기획, 컬러 구성, 패턴 등 상품 개요 전반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남성복, 여성복 및 캐주얼 복종 내 강력한 브랜드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금 부분은 인건비 등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업일수 증가 및 판가 인상 영향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요. 리조트는 비수기 진입으로 일단 전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이오 부분이죠. 바이오 부분이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 등으로 일단은 실적 굉장히 안 좋았지만 이러한 어떤 악재를 극복하면서 올해부터는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작년도에 차입금을 무려 크게 줄였는데 2017년에 약 2조 9천억에서 작년에는 무려 4,345, 무려 2조 5천억 정도를 줄였기 때문에 어떤 금융 비용 부담 자도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투신 및 연금들이 지속해서 매수에 가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삼성물산은 상승한다고 보고요. 일단 목표가는 12만 9천 원, 손절가는 10만 4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가 되겠습니다. 호텔신라는 역시 4분기는 실적이 부진합니다. 따이공 입국 축소보다는 국내사 간의 프로모션 경쟁으로 해서 일단 일시적 비용이 증가가 했기 때문인데 4분기 실적 부진이 업종 자체의 어떤 디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4분기 동사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조 2천억, 영업이익은 146% 증가한
382억으로 예상이 되지만 컨센서스는 526억이기 때문에 일단 컨센서스 대비는 일단은 부진한 이러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호텔 롯데가 11월부터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매출 확대를 추진하기 때문에 경쟁사에 대비해서 호텔 신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확대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지켰지만 일단 수익성 면에서는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의 임대료 증가에 따른 공항점의 적자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면세점 수익 자체도 일단 하락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호텔 신라는 인천공항 T1의 3기 사업자로 2015년 9월부터 계약 기간 5년으로 사업을 영중에 있는데 임대료는 연간 계속 상승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올해 예상을 이제 보면은 1월 현재로 따이공 매출은 좀 회복 중에 있는데 시장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중국 화장품 소비내 국내 면세점의 독보적인 위치, 그다음에 외의상들의 높은 수익성을 고려시 국내 면세점 매출은 견장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높은 중국 따이공 매출이 전자상가력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서 소폭 축소된 건 사실이지만 폭 자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12월 매출은 11월과 유사한 수준이며 1월 초기 2, 3일 매출은 12월 대비 축소됐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개선된 상황입니다. 아마 춘절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시행 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12월에 중국 방문객이 34만 5,135명인데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수준이고요. 연간도 16.7% 증가한 559만 명으로 일단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무려 650만 명 수준으로 일단은 과거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중국 내 화장품 소비 자체는 약 60조 원인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일단은 판매되는 물량이 약 20% 수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따이공 규제더라도 다른 유통 채널 자체가 대차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따이공 매출의 약 60% 이상이 해외 명품 화장품으로 봐서는 이 회사 호텔신라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2월 달에는 내국인의 면세 한도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인당 600달러지만 아마 지금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상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이 개선 중에 있는데 외국인 투신 및 연기금 등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9,000원, 손절가는 6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대형주를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부터 항공업종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짚어주셨고 여객 운임의 증가를 예상한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만나본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1조 원 클럽에 가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기관들이 이번 한 달 사이에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4분기 실적은 아쉽지만은 올해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나본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증권사들의 매수 리포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 목표 주가를 10만 원 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동기 부사장님께서는 목표가 89,000원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우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넵튠입니다. 넵튠은 카카오 프렌즈 등 캐릭터 IP 기반 캐주얼 게임 개발사로 이제 라인, 퍼즐 탄탄, 이제 프렌즈 사천성 등의 타이틀을 보유 중인데요. 이제 또 자회사 HNC 게임즈를 통해서 소셜 카지노 장르에도 진출했고, 이제 또 현재 매출 절반 이상이 소셜 카지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중소 게임 개발사에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진행 중이고, 다양한 신작 파이프라인을 보유했는데요. 동사의 실적은 기존 IP 도구와 신작 공백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중인데, 이제 또 연내 다수의 신작 론칭이 계획되어 있어서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이제 고 블루홀인 이제 크래프톤의 지분도 보유 중인데 중국판 호재계 최대 소외주로 최근 주가가 좀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2017년 2월 카카오 게임즈로부터 1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이제 지분 투자, 전략적 제휴 체결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제 또 이후 카카오 게임즈가 2018년 8월에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약 190억 원의 신규 이제 신주를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이는 카카오 게임즈가 진행한 세 번째 투자로 현재 넵튠 보유 지분의 한 11.03% 정도인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e스포츠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당사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는데, 이처럼 좀 보는 게임으로 불리는 뭐 e스포츠, 뭐 이렇게 MCN 등 1인 방송 사업이 지난 2018년 4월 넵튠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지난 이제 작년 4월에는 사업 목적에 이제 블록체인, e스포츠 등 추가한 이후로 관련 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 중이고, 5월 e스포츠먼트 기업 이제 스틸8 지분 이제 26%에 달하는 약 95억 원 정도를 이제 확보하고, 최근에 50억 원 정도의 이제 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보는 게임 시장 성장에 기반한 장기 동력으로 마련한 셈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글로벌 사업 또한 이제 활발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는 게임 시장 성장에 이제 또 글로벌 사업 동안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이제 12월 4일 자체 개발한 이제 또 모바일 게임 나나카케 비공개 퀘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2019년 상반기 일본 출시 목표라고 합니다. 이제 자회사 오울블루 개발의 PC 기반 PVP 대전 게임 이제 미니막스 타이니 버스 또한 이제 또 연내 스팀 얼리얼 액세스 통해서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동사는 게임사 투자를 비롯해서 이제 MCN, e스포츠 등 게임 인접점에서 활발하게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e스포츠보다 스틸8 NCN 기업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투자를 집행했고, 향후 좀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바 있어서 다양한 모멘텀이 기대되는 시점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조금 이제 상승을 해줬었는데요. 이제 또 오후장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하락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12,500원 정도 이하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1,500원, 목표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해마로우푸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맘스터치라는 브랜드로 지금 프랜차이즈를 사업 영위하고 있는데요. 4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분바타가 점포수 확대가 좀 더디고 있지만, 이제 맘스터치 가맹점 증가가 점포당 매출 상승에 따른 실적 호조세가 굉장히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추석 시점 차이로 이제 작년 9월 매출이 일시적으로 좀 감소하긴 했지만, 10월부터 다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좀 나타냈고, 특히 신제품 인크레더블 버거 출시 효과로 이제 11월과 12월 매출 성장폭이 좀 컸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크레더블 버거는 현재 맘스터치 버거를 판매 비중의 약 15%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대표 메뉴인 이제 싸이버거를 비롯한 기타 버거 메뉴 등 이제 ASP 자체가 좀 높아 마진율 상승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작년 6월 매장에서 이제 레토르 삼계탕 판매를 좀 시작한 데 이어서 최근 겨울철을 겨냥해 이제 닭게장과 닭곰탕을 출시해서 이제 매장 객단가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제 4분기 맘스터치 가맹점이 25개 정도 늘어나 이제 작년 말 기준 총 가맹점 점수가 이제 1,170개 정도로 기록했는데, 누적 가맹점 증가 수가 이제 45개였음을 좀 고려한다면 이제 외식 시장 불황에 따른 우려가 무색할 정도의 좀 고무적인 성과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맘스터치 매장은 좀 이제 작년 말에 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었는데, 전국 기준 매장이 지금 1,200개 정도가 넘어서면서 성장률 둔화는 좀 필연적일 수 있겠지만, 경쟁사 대비 확정 여력이 이제 상당히 존재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점포 확장 전략도 중요하지만, 점포당 매출액도 꾸준히 신제품을 좀 출시하고 있고, 전사 매출액이 최소 10% 이상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분바타가 기존 화덕피자에서 샌드위치 중심으로 이제 재편하면서 이제 올해 말까지 30개 정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신제품 출시에 따른 지속적인 ASP 상승, 이제 또 배달앱 등 HMR 온라인을 런칭해서 자회사 슈가버블의 또 높은 성장 형태를 또 고려한다면 올해 실적도 이제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판단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공략 제시해드리겠고요. 이제 손절가는 2,200원, 목표가는 2,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DR잼입니다. DR잼은 이제 엑스레이, 이제 진단용 X선 촬영장, 이제 개발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32kW급 이상 메디컬 진단용 엑스레이 시스템 생산량 기준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 엑스레이 부품 및 시스템 전문 기업인데요. 진단용 엑스레이 시스템 분야의 대표적인 강소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자체 부품, 특히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는 제너레이터 개발이나 제조 능력을 좀 기반으로 저가부터 고가에 이른 다양한 제품 구성을 보유했는데요. 전 세계 이제 한 80개국 정도와 협력사를 통한 자체 브랜드를 이제 영업망을 구축함을 동시에 후지필름, 삼성전자나 이제 글로벌 리딩 기업과의 협력 관계로 안정적 매출 구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시장의 성장 한계와 디텍터의 급속한 가격 인하 등으로 디지털 엑스레이의 교체 수요 및 신규 수요가 급증했는데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아프리카, 중동 등등 이제 의료 성장국의 공공 입찰 수주 역시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한 코스닥 성장을 계기로 기존 구미 공장에 추가되는 김천 신공장의 생산 경쟁력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2017년 같은 경우 일본 후지필름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좀 후지필름이 이제 2대 주주가 되었는데 양사의 좀 전략적 협력 관계가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후지필름의 의료기기 사업부는 디아즘의 엑스레이 시스템을 이제 ODM 방식으로 공급받아서 자체 개발한 평판 검출기와 이제 결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후지필름용 고부가 제품을 계속 개발하면서 이제 관련 매출액 비중을 20% 정도 이상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판은 이제 자체 브랜드 판매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또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와도 제품의 공동 개발 및 ODM 공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매출이 이제 10%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는 좀 신공장 완공 또한 좀 긍정적이고 신제품 출시로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모자금을 활용한 이제 신공장 투자가 진행 중이고 기존 공장은 2017년부터 좀 가동 중이라고 하고요. 이제 또 현재 엑스레이 시스템의 연간 생산 능력은 한 2,500대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DRGM의 30kW 이상 의료 진단용 이제 엑스레이 시스템의 생산량 기준으로는 이제 글로벌 1위라고 하는데 이제 또 환자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최상위급 이제 제품이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라고도 이제 밝혔습니다. 이제 고부가 제품군으로 지속적인 영역 확대를 통해서 이제 해외 시장 개척과 수익성 개선세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현재가로 제시가 공략해드리겠고 이제 손절가 6,500원, 매수 목표가는 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함께 조금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승률 탑8 그리고 각 전문가의 승률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때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큰 수익률 냈을 것 같은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세 분을 저희가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부사장님의 좀 소감을 들어볼 텐데요. 하락폭이 크지 않으면서도 종목 추천한 종목들이 대부분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20% 정도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 네.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철저하게 증권사 레포트를 많이 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종목 2,000개 되는 종목을 사실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증권사 레포트 중을 보면은 혼이 들어가 있는 그런 레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수가 많으면은 일단 혼이 들어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종목들을 본 다음에 일단은 차트를 보고서 주가 위치, 과연 저점에서 바닥을 뚫고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고점이라도 일단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단 수급을 체크하면서 그런 종목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권사 레포트 자체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들은 많기 때문에 제 종목 자체도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제가 추천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는 안정적으로 일단은 수익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탑 8 중에서 2가지 종목의 이름을 올리고 계신 이용우 팀장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SBI 핀테크 솔루션즈로 2위까지 올라갔다가요. 최근에는 동양피스톤으로 좋은 순위를 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2가지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실버 이름표 그리고 돼지 저금통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렇게 이름표와 함께 이 돼지 저금통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팀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을 준비해주신 제작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즌에 좀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던 양상이었는데 이제 또 이런 시장에서 수상을 받으니 굉장히 좀 보람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음 시즌에도 저평가된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서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우 팀장님의 이 종목들을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나요? 네, 1위의 위험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신인섭 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8개 종목 중에서 6개 종목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20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크게 수고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상장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수익률 1위,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인섭 소장. 위 사람은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월드가 진행하는 2018년 4분기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수익률 리그에서 최장기간 1위, 탑8 최다 종목 랭크 등 독보적인 수익률로 순위를 석권한 바 이를 기념하고 노고에 감사드리며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서울경제TV 센 출발 증시월드 제작진 일동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제작진께서 또 이 상품도 준비를 했거든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분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저희가 이번에 황금 돼지 해라서 직접 이렇게 가장 큰 돼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이후에 상장 대독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좋고요. 요즘 스타일로 드라마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왕관이 상당히 무겁거든요. 한 1톤 넘는 것 같아요. 네,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제 포트를 무조건 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2019년 제 포트와 함께 스타캐슬의 맨 윗자리로 가기를 모두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요,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종목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이 두 분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평소에 제가 제작진 분들께 듣기로는 이 친구 참 잘하네 이런 말씀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신일섭 소장님께서는 일단 테마주를 고르는 어떤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천보적인 능력보다는 노력에 의한 결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진짜로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놀란 거는 이제 보여양저 종목이 일단은 그런 종목이 어떤 유시민 우리 언론인이죠. 그런 종목을 골랐다는 자체가 또 눈에 띄고 특히 이제 수소차 테마주들은 물론 그게 과연 전기차보다도 수소차가는 분명히 후발 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목들을 선정 능력이 진짜 제가 진짜 굉장히 감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시아 종묘인데 그런 대북주 중에서도 또 우리가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이었는데 그런 종목을 선정하는 능력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문가 중에서도 진짜 탑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속 소장님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3달 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는 더욱더 새로운 정보들과 또 종목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R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그리고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인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시도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이 수익률 자랑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됐는데요. 저가로 매수 추천해주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이 수익률이 6%가 넘었습니다. 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보였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제는 그 줄기세포 관련된 그 종목들이 잘 올라갔죠. 파미셀이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대부분의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임상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줄기세포 치료제가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부분이 올해 큰 이슈가 될 것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 조정을 받았던 것이 일단은 그 하나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6만 원대 같은 게 4천 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최근 들어갔고 1차 상승을 한 다음에 3개월을 쉬고, 이런 흐름은 재차 2차 상승을 일정 정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술적 분석상에서 그런 내용, 그리고 회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지속적인 어떤 호재성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이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주 요인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것들이 이제 단기 급등에 따라서 이제 매물이 출회되고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한 단계씩 조정받고 저점을 높이는 이런 흐름의 어떤 그러니까 유의미한 그런 흐름을 보면서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은 계단식으로 일단은 상승을 좀 더 할 것이다,
이런 거 판단을 가지시면서 매매를 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그 사이클이 있지만 그런 사이클을 잘 활용하든가 아니면은 저점으로 매수해서 장기 보관한다든가 그런 흐름이 다 이제 유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저가 매수해 보면 좋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남북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됐던 종목도 있고 그러는데 그 남북 관련주이며 최근에서 이제 건설주들의 어떤 매기가 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대림 CNS를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그 대북 관련주의 흐름을 보면은 대북 관련주도 또 순환매 흐름을 많이 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남북경협주 중에서도 어떤 업종별로 계속해서 순환매, 지속적인 호재가 미래에 있는 것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순환매를 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경협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했을 때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대림 CNS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콘크리트 파일 어떤 기반 공사를 할 때 밑에 받는 그런 심의 그것을 콘크리트 파일이라 하는데 그거랑 그리고 철제 다리 최근에 이제 다리를 많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철제 빔을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은 이런 그 철제의 어떤 강교 사업 자체가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재료로서의 위치가 이제 부각이 된다면은 주가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최근 들어서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건축 경기의 어떤 영향이 좀 최근 들어서 좀 약간 안 좋으면서 주가가 실적이 처음에 엄청 좋았던 것이 이제 실적이 저조하면서 주가도 많이 급락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나 이런 거 봤을 때 과거의 실적도 보면은 잘 나갔을 때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내재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다. 영업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회사의 이제 자본 가치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태로서 최근 들어갖고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시가총액 1,400억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지난번 그 자본 총계가 2,800억이니까 시가총액 1,400억이라면 이제 많이 저평가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주주 구성으로 보더라도 대주주라든가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80% 이상이 그 대주가 소유하고 있어서 그때 유동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움직일 때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많이 밀린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가 그 호재성의 재료를 내포하고 최근 들어갖고는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씩 이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 움직임이 좀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전 단계로서도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그 주가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 또 저점에서 분명히 매수한다 그러면은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여러 가지 재료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빠질 일은 없으니까 저점 매수를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거 판단을 드리면서 지금 가격이 11,400원인데 11,400원이나 11,300원이나 거의 비슷한 가격이니까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림 CNS 저가 매수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대체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힘으로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모두 다 경제 침체에 대한 지난주까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실제로 우려스럽게 나왔는데요.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증시들이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예상 외의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이어서 시장은 자연스레 지금 불확실성이 조금 잊혀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 반등은 구정 연휴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중국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 전에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일정을 취소하긴 했었습니다만
지속적인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경제 지표로 모두 다 나온 상태지만 다른 상승을 물론 기대하기는 어려서도 하락을 크게 할 수 있는 악재조차도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이제 신중론을 폈고 어제 같은 경우가 ECB 쪽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당분간은 금리 통화 정책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추가적으로 되게 급진적인 흐름들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시장 자체는 좀 빠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방어막을 만들어주면서 시장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테마주들 위주의 이제 포트 구성이면 지금 나쁘지 않을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 만큼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확실히 국내 경기 민감주들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불안한 경기의 민감주를 제외하고 나면 테마주들이 지속적인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최근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나 제약주들이 많이 움직였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나 IT 관련주들이 삼성전자와 함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처럼 이제 다른 테마주들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시장에서 강한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이 쉬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5G 관련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시장에 단기적인 매매 포인트를 계속 줄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지금 경기 민감주 쪽보다는 계속 중심 테마주 위주로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장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드릴 종목은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요. 리튬 2차전지 생산을 위한 이제 전극 제조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이랑 공동 기술 개발을 진행해왔고, 캘린더라든지 실리터라든지 수개의 장비를 국산화 장비에 성공을 하는 업체였고요. 실제적으로 LG화학이나 삼성 SDI 주도하에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국산화 장비를 국산화를 이루게 되면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나 이런 설비 제작에도 강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12월 달에 유가가 크게 한번 하락한 이후로 4분기 주가도 약간은 좀 부진한 상태지만 오펙에서 12월 달에 이제 생산량 감액을 하기로 하면서 유가의 반등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오히려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국내 미세먼지 관련으로 이제 수소차나 그리고 해외에서의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인해서 기대감이 좀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2차 전지 업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체 전해질이라는 건데요. CIS 같은 경우가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 장점이 많은 고체 전해질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전해질로 각광받고 있는데 요걸 이제 국산화하면서 같이 기술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올해 2월에 작년에 2차 전지 공정장비 업체가 소량의 이제 고체 전해질을 합성을 성공을 하면서 다른 대기업들도 모두 다 이제 그거에 대한 수혜를 같이 받게 되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도요타라든지 다이슨 그리고 포르쉐 등의 글로벌 2차 전지 수요 기업들이 전고체 전지를 잇따라서 이제 채택하게 되게 잇따라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2025년까지 전고체 시장 자체가 2조 2천억 정도, 그리고 고체 전해질 시장은 7,50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IS는 고체 전해질 양산을 위한 관련 기술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지난해부터 국내외 전고체 전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콘소시엄을 공수를 해서 개발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이제 80억 원의 기술 지원을 받게 되면서 2021년까지 기술 개발을 마무리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노선 자체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해외 고객사의 약진도 이제 CIS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국 고객사 CATL이 배터리 제조업체죠. 작년에 이제 상반기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다른 업체들과 함께 다른 시장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글로벌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의 매출 성장세가 추가적으로는 CIS와의 거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중국 전기차 쪽은 굉장히 지금 정책적으로도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과 함께 거래의 탄력성을 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CIS 매출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로는 최근
박스권을 이제 오늘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최근 시장 변동성에도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면서 추후 거래량만 늘어난다면 정고점을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 추천 매수가는 2,600원에서 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원, 단기적인 목표가는 3,1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가 종목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140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들 큰 폭으로 매수합니다. 코스닥도 707선까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이제 2% 넘으면서 72,000원 선까지 올랐고 삼성전자 44,0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현재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게임 업종들도 오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